그러니까 김기현 사령관하고 이제 박정훈 대령하고 쭉 취재를 해보니까 네. 김기현 사령관이 되면서 이제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둘이 호흡이 잘 맞았다는 거예요. 아하. 그 김기현 사령관이 박정훈 네. 대령을 수시로 불렀고 네. 그 해병대 수사단 이제 부하들의 불만이 뭐였냐면 이건 뭐 큰 불만이 아니라 너무 사건을 많이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박정훈 대령이 네. 사령관이 얘기하면 다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네. 뭐 농반진만으로 네. 아니 단장님 다 받아오지 말고 일부는 감찰을 하라고 네. 하고 네. 왜 다 받아옵니까? 그만큼 그 박정훈 대령이 충성스러웠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리고 박정훈 대령도 수사 과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해병대는 절대 상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 네. 그건 정말 그리고 비해사 출신인데 제가 그러니까 이 해병대는 또 해군사관학교 출신 장학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경북대학교 법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네. 고려대 이제 물론 네. 박사를 받았지만은 그래서 비해사 출신의 비주류예요. 네. 이분이 박정훈 대령이. 네. 근데 이제 수사단장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얼마나 충성을 다했겠습니까? 네. 근데 김기현 사령관하고 이제 책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 8월 2일까지만 해도 김기현 사령관하고 계속 유지가 돼요. 그리고 네. 김기현 사령관도 계속 박정훈 대령을 보호를 해요. 네. 정말 해병대 수사단은 밤을 새워가면서 수사를 했고 열심히 했다. 네. 그 수사가 거의 완벽하다. 네. 그다음에 재판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저는 장관 지시가 없었으면 이것을 뭐 혐의자 혐의 내용을 바꾸라고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전폭적인 신뢰를 하죠. 그래서 8월 2일 날 이제 국방부 검찰단이 가서 김기현 사령관을 저녁 7시부터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5시부터. 그러니까 박정훈 단장 그때 김기현 사령관이 뭐라고 하냐면 박정훈 단장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명령을 뭐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점도 네.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박정훈 대령을 비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보호하려고 했다는.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집단항명 수교고 항명 사건이라는 걸 이제 사령관은 아는데 네. 그때 당시에 사령관도 황당했던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뭐 항명 사건이고 네. 이런 사건 정도는 아닌 겁니다. 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고 이제 그날 저녁에 박세진 중수대장 네. 넘버 2죠. 이제 네. 해병대 수사단의 넘버 2.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바로 아래. 예. 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이제 보직 해임이 됐잖아요. 네. 8월 2일 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직무대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국방부 검찰단 조사를 마치고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진실되게 했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네. 충분히 수사했고 너희들 내가 다 안다. 네. 그 너희들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하는 거 다 녹음해놨지? 알지? 네. 그러니까 그때는 실제 그 녹음이 된 걸로 알았을 것 같아요. 자기도 녹음을 하고 자기도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해병대 사령관도 자신 있게 나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알지? 야 이거 네. 상황 말은 못하지만 네. 이 상황이 엄청난데 니들 다 방어할 거 니들 해놨지? 그러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죠. 네. 근데 이제 해병대 그 사령관이 이제 결정적으로 진술을 바꾸는 게 뭐냐면 4번 조사를 받아요 이분이. 군검찰, 국방부 검찰단. 8월 네. 2일 날 이제 당일날 받고, 네. 그다음 8월 9일 날 받고, 네. 2차 조사를 그리고 8월 17일 날 받고, 네. 8월 29일 날 받아요. 4차 이렇게 받는데 8월 9일부터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국방부가 막 알리바이를 만들잖아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단장에 대해서 그 장관이 물어본 적이 없다 보고시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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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국방부에서 8월 8일 날 그 대변인이 기자 브리핑을 하는데 그 사단장 물어본 적 없고 장관이 질문한 것은 초급 간부들이 걱정이 돼서 네. 초급 간부들 때문에 질문을 한 거다. 네. 근데 그날 초급 간부라고 하는 얘기가 8월 7일 날 처음 등장해요. 8월 네. 7일 이전에는 초급 간부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책에는 근데 초급 간부들 수색에 참여했는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져야 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만들어진 얘기예요. 나중에. 그 당시 장관 보고 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그 박정훈 대령은 항명 사건으로 몰아가려고 하니까 거기다 항명 사건이 약간 찜찜하니까 이제 상관 명예훼손까지 넣은 거예요. 네네. 이게 영장을 넣으려면 네. 주렁주렁 열잖아요. 우리 검찰하고 이 네. 특색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본 혐의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완전히 그 비열하게 네. 이제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말을 맞춰가는 과정으로 보여요. 네. 그러면서 그 8월 9일 날 이제 김기현 사령관도 계속
지금 통화 기록에 보면 계속 전화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사실은 우리가 아는 진실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곡되어 있는 상황. 그러면서 8월 9일 2차 조사에서 이첩은 박정훈의 네. 개인적인 독단적 행동이다 하면서 확 이제 바뀌어버리죠. 박대령을 배신하죠. 네. 이때부터 이제 갈 길이 서로 이제 두 갈래 길에서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첩을 용인하는 듯 이렇게 김기환 사령관 태도가 그랬잖아요. 네, 용인하는 알지? 것처럼. 야, 너네 다 준비했지? 네. 근데 나중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박정훈 대령이 사고 친 것처럼 지금 완전히 이렇게 이제 돌아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 중간에 뭔가 엄청난 압력을 받았겠죠? 엄청난 압력이 있었죠. 이게 그 박진희 군사보좌관하고 김기환 사령관하고 그 7월 30일부터 이제 8월 2일까지 네. 문자 받는 것이 그 재판이라든지 이미 공개가 많이 됐어요. 네. 그 기록 상황에서 이제 8월 1일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면 네. 8월 1일 날은 무슨 날이냐면 이제 8월 2일 날 이첩을 하잖아요. 네, 10시경에. 네. 그 전날이에요. 이 하나하나 읽어보면 네. 그 장관의 군사보좌관 비서격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오전 10시 26분에 네. 문자를 보내요. 사령관한테.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네. 그 거기가 몇 페이지죠? 108페이지입니다. 네. 108페이지. 여기 10시 26분에 이제 26분에 나오잖아요. 지난번 네. 보고는 중간 보고고. 그러니까 장관 보고는 중간 보고고. 네. 이첩 전 최종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가 이유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첩 보류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령관이 위험성이 많은 부분이라 법무관리관과 서단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찜찜하니까 보좌관이 사령관님 통화가 가능하냐고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령관이 보좌관한테 또 이 전화를 하는 사이에 문자를 보낸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국방부에 대한 국방부의 얘기대로 관련자를 변경하면 이게 직권남용 권리 혐의에 해당할 수 있고 네. 이게 여론도 악화되고 의혹제기로 네. 야당도 쟁점화하고 유족도 쟁점화해서 이것이 그 공정한 수사만이 최소한 예인데 네, 이게 다 네.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게 사실 수사단 입장을 그대로 그대로 한 여기다 거죠. 이게 아까 박진희 말한- 보좌관한테 보낸 거잖아요. 예, 네, 이게 수사단 다 입장. 보낸 거죠. 아까 네. 어제 그 관계자 네. 변경 시 문제된 네, 걸 네. 이대로 해서. 그러니까 보좌관이 12시에 사령관한테 또 뭐냐면 이때 이제 이게 실체죠. 딱 적어 있는 겁니다.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하고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요. 이게 이제 직권남용이죠. 그렇죠. 왜냐면 수사에 명확한 증거 아닙니까? 이게?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단장은 징계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렇게 상황을 보면 저도 이제 사령관이 거기에 저도 부하들 전부 살리고 싶은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막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냥 문자 그대로 보지 말고 이 내용을 음미하면서 보면은 엄청난 그 사령관은 이날 압박을 받은 거예요. 압박을 받고 나름대로는 해병대 수사단을 보호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때까지도 지금. 이제 상황을 이게 지금 8월 2일 그러니까 1일 날 상황. 1일 날 상황이에요. 전날 예, 기록 전날. 경북 경찰청 이첩하기 전날 상황까지 이랬다는 거. 전날까지도. 전날까지도. 그래서 네. 그날 전날 저녁 그 오후에 사령관이 기록 좀 가져와 봐라. 내가 한번 보게. 처음으로. 네. 그 보니까 고칠 부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을 보면서 정훈아 괴롭지? 네. 우리 소주나 한잔 하자 네. 해서 이제 저녁을 먹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돌변이 됐단 말이에요. 돌변이 된 것은 이제 8월 2일 상황부터는 이제 엄청난 이제 그때부터는 왜냐면은 박정훈은 죽여야 되고 네. 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압박이 있고 그러면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그 판단했겠죠. 자기도 이제 군검찰 다음 날이죠. 이제 다음 날 바로 아까 이 문자가 오간 다음 다음 날이 날이죠. 8월 2일이고 그날 기록이 경북경찰청 갔다가 회수된 날이고 네. 그리고 본인도 군검사들한테 조사를 받은 날이고. 근데 뭐 10분 이해하면 그날 지금 확인은 안 됐지만 해병대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냐 이 말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해병대 네. 너희들은.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그게 네. 8월 2일 오후 상황으로 보여요. 그 말이 전달이 됐다면. 그러니까 그렇겠죠. 이첩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첩이 됐으니까 충분히 아니 이첩 전날. 이첩 전날. 어, 어. 예, 예. 이게 계속 그 사령관이 그대로 하겠다고 보고를 안 하니까 아. 이게 저는 이게 대통령의 워딩이라고 추정이 돼요.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박정훈 대령의 항명으로 본 게 아니고 해병대 사령관의 항명으로 봤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8월 2일 날 처음에는
사실은 해병대 사령관의 항명으로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오후에 8월 2일 오후에 그래서 김기현 사령관을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열받았겠네. 네. 엄청난 거 7월 31일 날 경로했던 것보다 더 큰 경로가 아니, 8월 2일 날. 국정원자인 내가 명령을 했는데 왜 계속 그대로 안 하고 왜 자꾸 니들 맘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해병대 너희들을 왜 말을 듣지 않냐는 말은 사령관 입장에서 이제 10분 그분을 이해한다면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집단항명 수계로 해서 박정훈 대령이 집단항명 수계로 된 거 아니에요?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면, 대통령 워딩이 집단항명 수계로 나와 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그 죄를 그대로 적용해서 갈 수도 왜냐하면 박 단장 있겠네요. 보직 해임도 처음에 장관 지시로 어긴 것으로 이렇게 그렇죠. 보직 해임이 나와서 그러다가 찍찍 그러가지고 네. 사령관으로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인사처장 네. 해병대 인사처장이.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사실은 사령관을 겨눴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날 조사를 해보고 보니까 네.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네. 이제 하면서 아닌 것 같다기보다 저기 김교환 사령관이 물러서버린 거잖아요. 물러서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여야죠. 네. 그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윤곽들은 다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지금 우리 정황이나 사실은 다 드러났죠. 네. 그걸 아니라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